예, 6월 1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요 근래 며칠간 미세먼지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선일보나 몇몇 언론들이 미세먼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확정되었는데요. 자, 경유값을 올리고 경유차의 환경 개선 부담금은 폐지한다. 그러니까 보유세에서 차를 가지고 있으면 경유차면 환경 개선 부담금이 1년에 몇십만 원씩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 기름값을 올려서 경유값을 올려서 주행세로 움직이는 만큼 경유차를 모는 사람은 더 이렇게 세금을 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제목에 보면요, 미세먼지에 손 놓은 정부, 예구전 고등어 삼겹살 탓. 어제 제가 한 제목이랑 똑같습니다. 미세먼지 스트레스에 빠진 한국, 무능한 정부에 불라 연일 잘못된 예보 남발하며. 미세먼지에 대해서 오늘은 미세먼지가 좋을 거다 나쁠 거다 어쩌다 하는데 그게 잘 안 맞다는 겁니다. 경유값 인상하고 고깃집 규제, 서민 목줄기 대책만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엄마들이 나섰다. 아이들에게 맑은 공기 돌려줘야 된다. 정부에 항의하고 환경운동 참여. 환경운동 참여하면 뭐합니까? 환경운동 참여한다고 환경운동 단체들이 미세먼지를 중국 탓이라고 합니까? 자, 오늘 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중국발 초미세먼지의 영향이 50%라고 봤다. 어디까지나 어림짐작일 뿐이다. 경유차에서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초미세먼지의 비중이 4%라는 조사가 있기는 하다. 전문가들도 국내 경유차의 초미세먼지 오염 비율을 대강 10에서 15%라고 추정할 뿐이다.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를 뿜어낸다 해도 부처 간의 의견이 다르다. 전국 미세먼지 측정소 506곳 가운데 성분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곳은 6곳에 불과하다. 미세먼지의 배출은, 즉 어디에서 배출되는지, 배출량, 공기 중 농도와 그 흐름을 정확히 관측할 수 있는 측정망이 갖춰지지 않은 탓이다. 이러다 보니 부처 간에도 서로 남 탓만 하고 목소리 큰 쪽이 이긴다는 식의 논쟁만 난무하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처 간 논쟁에서 누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만 난무하고 있다 이러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은 예보도 통계도 못 믿겠다며 일본 사이트에 미세먼지 정보를 얻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기상협회 사이트에서 미세먼지 정보를 얻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 국내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숨막히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부처는 이렇게 서로 간에 이 미세먼지 원인이나 책임 대책을 두고 다툼만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계속 미적거리는 이런 정권 말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즉 미세먼지 하나에, 이 문제 하나에 우리나라의 각 행정부의 주요 부서들이 한마디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것, 기름값 올리는 거, 뭐 이런저런 이 핑계만 전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다 했던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조선일보도 역시 중국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나라는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전부 입을 이렇게 미세먼지 문제에 봉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봉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을 하면서 정치인 이상으로 스타가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환경운동 한답시고 평생 잘 먹고 잘 산 사람도 많은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왜 미세먼지 문제에 입을 쳐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책임이라고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요, 디젤차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삼겹살, 고등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화력발전소가 조금 원인이긴 하지만 그 주 원인은 아닙니다. 언제 한국에 화력발전소가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떼있지. 요즘은 그래도 무슨 LNG 발전소도 있고 무슨 풍력이니 재생에너지니 다양해지기도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당연히 발전소가요 화력발전소 아닙니까? 옛날에 서울 한복판에서요 마포의 당연히 발전소에서 갈탄 같은 거 가져와 가지고 떼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세먼지 있었습니까? 그래서요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에서 오는 문제가 맞다라는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흘러보냅니다. 구이동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참 비명에 간 20살짜리 젊은이 월급 144만원 받았다는데요.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죽도록 노동을 했습니다. 자, 비정규직에 죽으니까 어느 누구도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언론에서 심각하게 터지고 정치인들이 쫓아오고 하니까 이제 서울 메트로 공사가 진지하게 보상을 하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회사 운영에 돌아간 내용들을 보면 기가 찬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메트로 공사에서 그 사고가 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스크린도어 수리하는 업체와 메트로 안에 주고받은 하청과 발주 관계, 그리고 그 하청회사가 실질적으로는 메트로의 자회사 비슷하게 메트로에서 오랫동안 임원을 하다가 내려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 월급을 거의 다 받아가고 거기에 일하는 실제로 일어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시달렸던 겁니다. 그래서 인력이 모자라서 저 짓이 생긴 겁니다. 자, 안철수 대표가요 이 와중에 또 한마디 거들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트위터에 20살도 채 되지 않는 젊은이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수많은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다가 단한 참담한 일이다. 이미 여러 사람이 똑같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가방 속에서 나온 컵라면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러면서 이제 여기가 말이 압권입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덜 위험한 일을 택했을지도 모른다. 자, 우리가 이 기억을 합니다. 이 1700년대 말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혁명 시위대가 바스티유 감옥을 갖다가 습격하고 그 다음에 베르사유 궁전까지 미치고 했을 때 마리 앙뚜와네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빵을 달라, 빵을 달라. 빵이 없으면 뭐 케이크를 먹든지 쿠키를 먹든지 이랬다가 단두대에 올랐습니다. 자, 조금만 더 여유가 있더라면 덜 위험한 일을 택했을 텐데, 자, 안철수 의원 천 몇백억 재산을 가진 부자입니다. 뭐 재단까지 합치면 한 2천억은 될 부자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조금만 덜 위험한 일을 택할 만큼의 여유가 없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안철수 의원은 이해라도 하고 있습니까? 혹자는 뭐 이번 사건을 컵라면에 부각시키고 이러는데요. 이 사건의 본질은 한마디로 서울시 산하 메트로 공사가 부실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스크린도어를 수리하고 운영하는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한마디로 매우 부적절한 부패 구조를 저질렀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실제로 메트로에서 내려간 일부 직원들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뛰는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으로 파트타임으로 고생하는 저런 일이 없었더라면 충분한 그 돈이면 현장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는 돈이었는데 그 돈을 빼먹는 사람은 한마디로 메트로에서 누릴 거 다 누리다가 또 산하회사로 내려간 그리고 그 스크린도어 수리를 운영하는 회사와 서울시 메트로 간에 석연찮은 관계, 자회사도 아니고 하청관계도 아닌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이런 데서 발생한 부패 커넥션의 일환입니다. 잘못된 부패 관행의 일환입니다. 박원순 시장은요,
서울시에 청년수당을 50만원씩 3,000명에게 6개월간 준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서울시 산하에서 정말 청년수당을 받아야 될 힘든 젊은이들이 어떻게 죽어가는가에 대해서 관심이라도 좀 가지고, 적어도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는 저런 부적절한 부패 하청 관계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젊은이는요, 죽기 몇 달 전에 이 메트로 공사 앞에서 이런 이 노동 환경에 대해서 시위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의 본질은요, 사망자가 돈이 없어서 위험한 일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스크린도어 수리하는 사람이나 고압선 철탑에 올라가는 사람이나 아파트에 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 빌딩에서 그 청소하는 사람이나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집니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없어지려면 본질은 뭡니까?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사전에 정해진 규정과 규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부패관계가 없어져서 제대로 안전한 대우를 해주고 제대로 인력을 배치하고 제대로 관리 감독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인재고요, 그 학생의 선택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같은 스크린도어가 있는데 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사고가 안 나고 메트로에서만 사고가 났는지, 그것은요, 스크린도어 교체 작업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아니,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야간에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심야에요. 낮에 고장이 나면 고장난 거 좀 놔놓고 다른 문으로 타면 되죠. 그게 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사람 2명 가서 한 명이 지켜보고 보조하다가 지켜보고 보조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관리공사에서 들어오는, 아니 메트로 거기 구의역에서 들어오는 지하철이 있다고 하면 그 통보 좀 해주고, 그 3명이 근무했다는데 그거 수리할 동안에 1명 정도가 가서 기관사하고 통화하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을 갖췄더라면 이 일은 발생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입에 올릴 안철수, 박은수, 그리고 문재인, 야당 의원들이 어제 거기 현장에 여러 명이 가서 대책을 발표하고 현장에 또 분향소처럼 되어 있는 포스트잇을 붙이고 꽃을 놓는 장소에 추모하고 이랬다는데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사건이 터지고 나면 이 짓을 합니까? 자, 안철수 의원 본인의 무담 동료 따님을 좋은 환경에서 일찌감치부터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강남 8학군 같은 좋은 지역들만 거치면서 좋은 대학에 유학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대선 때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공교육 강화를 주장하는 안철수 의원의 평소의 주장과 자신의 딸에 대해서는 최고의 고급 교육을 미국에서 해주겠다라는 그 노력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배치되는가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따님은 서울대에서 전과를 해서 이 스위스에 유학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아들은 결혼을 시켜서 영국에 유학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 아들 뉴욕에 있는 그 파슨슨가 하는 고급 디자인 스쿨에 유학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계의 그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비엔날레에 실적을 쌓으면서 아주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고급 스펙을요. 자, 이 3분의 자녀들요, 아버지 잘 이렇게 태어나가 그래가지고 금수저 자녀로서 정말로 덜 위험한 일을 했습니다. 덜 위험한 게 일이 아니라 아주 안전한 데서 편안하게 좋은 공부를 훌륭하게 했습니다. 자식 잘 키우셨더만요. 자, 조금 더 여유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지하철에 스크린도어 수리하다가 치여 죽고, 위험한 직장을 가져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유가 계신 당신들의 자녀분들은 정말 부모님의 그 여유를 바탕으로 금수저로서
일찌감치부터 유학을 가서 그냥 골든 코스를 밟으면서 아주 훌륭한 스펙을 쌓고 있습니다. 자, 당신들이 한국에 지금 대다수 젊은이들이 흙수저에 신음하면서 그 다음에 비정규직으로 알바로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 일부는 정말로 좀 살아보겠다고 아르바이트 중에 인체, 이 약이나 이런 게 새로 발명이 되면 사람한테 실험하는 그 실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페이가 좀 세다고요. 위험을 감수하고요. 온갖 위험을 다 이렇게 겪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체도 닦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버텨가는 세상에서 당신 자녀들은 내 자식이 먼저다. 이런 어떤 철학 하에서 잘 교육시켰습니다. 해외로 다 뺐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들이 이야기하는 조금 더 여유 있었더라면 그런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이런 발언은요. 한마디로 마리 앙뚜와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입을 철저히 닫고 반면에 구의역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는 이 동정을 표하면서 급기야 설화까지 일으킨 정치인들 제발 이중적으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자녀들은 흙수저로서 오늘도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들을 하고 살아가야 되고 언제까지 또 그렇게 살 줄 모르고 또 그 사람들의 자녀들도 또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자, 금수저의 위치에서 내려다본 국민들이 아주 우습게 보입니까? 쇼 좀 하지 마십시오. 현장에 가서요.